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반면 삼성전자 8만 원대 매물대 두터운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수혜주로 먹히면서 함께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AI 랠리는 HD 현대 일렉트릭에도 수혜주로 꼽히는 모습 보이면서 5위의 이름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에 조금 더 힘을 실어가고 있는데요. 이 간밤 테슬라가 FSD 한 달 무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테슬라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도 에코프로, 엔캠, 삼성, SDI까지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업체죠. 하나 마이크론까지 오늘 4위에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HLB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기관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매수했습니다.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같이 지금 제약바이오주 상승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도 함께 매수했고요. 오랜만에 카카오 역시 수급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마찬가지로 짧은 영상, 숏폼 기능을 추가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네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일단 엔터주가 눈에 띄는데요. 전일 SM이 가장 먼저 상승 출발했다라면 오늘은 JYP 엔터, 하이브의 수급이 조금 더 붙어지고 있고요. 전일 주주총회가 있었던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DX와 함께 포스코 퓨처엠까지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오늘 국내의 1위 업체죠. 하나투어의 매각설이 돌았는데요. 하나투어는 하락하고 있지만 롯데 관광개발은 오늘 상승하는 모습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역시나 전일 신규 상장했던 엔젤 로보틱스 1위로 이름 가져가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저 PBR에 대한 기대감 속에 2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계속 수급 들어오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HPSP, 반도체 소부장단, 그리고 LNF까지 오늘 수급 들어오는 모습 체크되고 있네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앞서서 확인했었던 엔터주도 지금 바구니에 들어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를 좀 사니까 오늘 에코프로가 개별적인 모멘텀이 없어도 주가가 또 상대적으로 강세, 삼성 SDI,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곳곳에 오르는데 저는 이제 앞서서 김수정 아나운서가 이제 롯데관광개발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나투어를 언급을 해줬어요. 하나투어 주가가 현재 구간 11%대 급락을 하는데 사실 다른 이런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이렇게 올랐으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보면은 지난 10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주가가 오르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거 이거 좀 이상한데요. 네, 그 시장에서 이슈가 지금 현재 있다라고 네. 하죠. 네, 이슈가 있는데 제가 앞서 이제 환율의 개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 내에서의 전체 업종의 흐름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행주, 항공주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환율 하락 수혜주입니다. 근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자료를 방금 전에 찾아봤는데 그 매각 추진 관련해서 맞아요. 이슈가 시장에서 유포가 되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일부에서는 최근까지의 주가 움직임이 견조하게 일부 우상향하고 있던 것이 이 매각과 관련된 주가 상승에서 흐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의 관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내용에서의 그 뉴스나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 정도의 판단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지켜보는 이제 매각 추진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네네. 지켜보는 내용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주가 상승은 하나투어가 실적이 좀 좋아졌나요? 이제 그 교수님? 네, 그렇죠. 이제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여행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실적도 좀 개선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개선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오늘 갑자기 급락이 좀 나와가지고 저도 살펴보니까 매각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좀 관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모두투어의 주가는 최근까지 하나투어와는 좀 다르게 주가가 좀 정체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이하게 하나투어만 최근에 일부 우상향 형태에서
기사에서 나왔던 것은 이런 매각 이슈가 발현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되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하락은 여기에 제로 소멸 가치의 어떤 측면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으로도 의미 부여를 하면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보면 수급은 양시장 모두 기관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는 2,000억 매도, 현재 코스피에서는 940억 원 넘게 매수를 보이고는 있는데 어제 매수 강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종목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우수,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기아를 가져왔습니다. 기아.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어제 미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 혹은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결국 볼티모어항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제가 뭐 그것 때문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항구가 자동차나 뭐 석탄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 수입을 한다면서요? 미국 내 자동차 물동량 1위 항구가 볼티모어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오히려 현대차 기아에는 악재이지 않나라고도 보실 수 있겠으나 볼티모어항은 주로 토요타와 독일 3사 그리고 포드가 이제 거기에서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포드가 지분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포드가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은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볼티모어항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는 지금 볼티모어항 자체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복구에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그 동안에 미국 내에서 또 물동량이 또 약간씩 다른 항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대와 기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로 제가 이거는 뭐 저희끼리 알고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저희끼리 지금 3,000분 넘는 그리고 TV로 보고 계시는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은 네. 요게 뭐냐 그러면은 요 화면의 표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요? 지금 코코아가 사상 채팅창 최고치.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코코아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코코아 관련주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코코아를 수입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니, 저 최근에 코코아 관련주 하나 봤는데 어떤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 카본이라 한국 가구라고. 네, 저는 네. 무슨 가구 회사인데 무슨 코코아를 수입하나. 이게 왜냐 그러면은 원래는 가구를 하다가 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 기업을 약간 이제 줄여서 한국 마카롱이라고 부르는데 왜요? 실제로 가구보다 요 베이커리 사업이 매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베이커리 사업이 작년도 기준으로 80%까지 매출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국 가구라는 기업이 실제로 코코아를 수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코아 가격이 현재 $10,000지만 올해도 작황이 안 좋고 내년까지도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 사례를 들어서 $20,000에서 $30,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뭐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도 있구나라는 걸로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사명 변경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꿔야 한국 됩니다. 코코아라든지 한국 카카오라든지 사실 이제 그러한 이슈가 며칠 전에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테마성 이슈가 좀 작용이 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코코아 가격 급등에 따른 이 매출 증가나 영업이익 증가가 나타난다면은 또 이거는 실적 모멘텀으로 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 이제 커피 그러면은 한국 맥널티라는 네, 기업이 네. 있고요. 그리고는 코코아라는 기업에서는 이게 한국 가구라는 곳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매매 관점입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이런 기업들 우리가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가장 부정적인 가장 단점은 그래서 코코아 밭을 들고 있습니까? 하면 없어요. 네. 그런 게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로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기업들이 뭐 밀가루도 한 3개월, 6개월분 재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카카오 재고를 한 6개월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해서 제품 가격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카카오 가격의 급등이 또 다른 쪽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아 얘기 다 한 거고 플러스 한국 가구 얘기해 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규 교수님. 예, 저는 오늘 크래프톤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볼티모어 관련돼 가지고 처음에는 흥하이온을 좀 준비했다가 이 시세가 연속성이 좀 덜할 것 같아 가지고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쪽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게임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주총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어제 자사주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3종의 신작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5종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엔터주들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지금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꽤나
꽤나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도가에서 좀 멀어진 업종이고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실외 생활이 많아지면서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 재차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 AI 쪽으로도 좀 엮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생성 AI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라가 네.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었던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죠. 특히 AI 쪽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인 반도체가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은 많이 안 움직였는데 이 소라가 시장에서 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게임주들도 좀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차를 두고서 게임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개중에 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게임주는 지금부터 좀 조용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큰 기업인 크래프톤을 소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교수의 크래프톤 게임주 하나 확인했고요. 이어서 임순재 교수님. 네, 전 뭐 볼티모어 항하고는 뭐 관계가 좀 없지만 네네. 네, 자동차 부품 회사인 HL만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국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큰 자동차 회사다, 부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단 납품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제 관심 사항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GM이나 이제 포드, 그다음에 다른 이제 글로벌 이제 자동차 회사로도 이제 부품이 계속 납품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관심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HL만도가 이제 그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작년에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서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진출이 상당히 이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 있는 그런 이제 합작 회사에서 계속 이제 실적이 좋아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이 보셔야 될 게 이제 인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인도 지역에서 또 뭐 상당 부분 이제 당기 순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현대차가 뭐 인도 지역 내에 지금 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향후에 이런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현지화가 많이 진행됐다라는 것도 뭐 계속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계속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실적 개선세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확대에 따라서 아다스 관련돼서 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뭐 레벨 2는 지금 뭐 제네시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레벨 3 아다스 제품도 지금 계속 지금 납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계속 지금 출시를 좀 미루고 있어서 아직 납품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뭐 레벨 3 단계의 그런 이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시장에서 이렇게 세게 부각되진 않지만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김대중 교수님은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니요. 네. 두 분이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테이버 고수에게 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죠. 아프리카 특수관계인이요? 네. 아프리카 TV고요. 별풍선이 네. 10,000원에 몇 개 정도 살 수 있나요? 10,000원 결제하시면 세금 1,000원 더 붙고요. 100개를 살 수 있습니다. 100개인가요? 네. 왜냐면 지금 스타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이제 바둑하고 스타크래프트인데 오, 네. 임요한 팬에서 지금은 슈퍼테란 이재열 이제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 게임 들어가서 네. 별풍선도 한번 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처음으로.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잠깐만 네. 아프리카 TV를 지금 김대중 교수님께서 별풍선을 쏠 정도로 그 말씀하셨던 그 게임에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겁니까? 모멘텀은 다른 이유에서 찾아볼 수 네.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프리카 TV는 최근 한 5개년 동안의 매출 실적 상황에서 계속 역대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회사이죠. 두 번째는 이건 특이점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30일 연속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요. 이 매수 규모도 작은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12만 주, 15만 주 거래되는 종목에 있어서 하루에 2만 주, 3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려 30일 동안 연속해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라면 뭔가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앞으로의 주가 상황에 대한 발현될 수 있는
상승으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 TV 오늘 그리고 최근 내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횡보 국면에서의 그 주가에 대한 관심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다른 게 이슈 있어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그 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걸 말씀을 어떻게 드리고 싶은데 이적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게 아마 그저께일 겁니다. 주말 사이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죠?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제일 매출이 큰 쪽이 어디냐 그러면은 게임. 엑셀 방송. 엑셀. 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네이버 취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게 별풍선으로 인한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장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쪽이 결국에는 이제 엑셀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엑셀 이제 방송 뭐예요? 엔터 산업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이제 유명한 BJ가 이제 신입 BJ들을 모아놓고 소위 말해서 이제 신입 BJ들끼리 별풍선 경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별풍선 리액션 하면서 한 4시간, 5시간 동안 춤추고 흔드는 방송을 하는 춤추고 흔들어요? 네, 클럽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후원이 들어오면은 후원이 들어왔을 때 지명된 그 방송인이 나가서 춤을 이제 춰요? 춤을 추고 그래서 많이 받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걸로 계급이 나눠지는 약간 그런 게임식의 방송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별풍선을 계속 유도하려는 그런 네. 뭔가 장치들을 만드는 거군요. 근데 그 부분에 네. 있어서 이게 단독 보도로 이제 JTBC에서 좀 크게 때렸는데 뭐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은 그 후원을 하는 사람과 네. 그다음에 후원을 받는 그 사람 간의 관계가 있고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약간은 뭐 이게 정치권에도 이슈가 이제 비화될 수 있고 문제될 수 있죠. 뭐 과거에도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에 또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규제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탑픽 종목 하나씩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김대중 고수는 아프리카 TV, 임순재 고수 HL 만도, 이재규 고수의 크래프톤, 테이버 고수의 기아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을 뚫어내는 종목들 확인해보는 시간 강현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